이번 시간에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목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다 배운 건데 왜 또 배우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읽어보시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이 선생님 오타네요. 평균 2번 나왔네요. 오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 하면 이 표본의 평균 있잖아요. 표본 평균이 X바인데 그 X바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주저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요놈을 다시 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모평균 M은 상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 그러면 그놈이 바로 모평균이 되는데 그 모평균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 키를 다 측정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막 변하는 값이 아니라 하나의 상수로 주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전수조사, 즉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를 전부 다 측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수, 즉 미지의 상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평균이라는 것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상수가 되는 수가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표본 평균 X바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X바를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죠? 예를 들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다고 한다면 n개의 데이터가 나올 거고 이 n개의 데이터들의 평균, 즉 요걸 싹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요놈이 바로 표본 평균 X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본이라는 것은 매번 뽑을 때마다 이 값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X1, X2, Xn들이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얘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 관측값에 따라 다른 값을 갖게 되므로 이 X바라는 놈은 어떤 상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로 주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뽑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놈들의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놈이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간단한 모집단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 모집단은 뭐냐 하면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다면, 즉 이게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예요.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확률 변수 X는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4개밖에 없습니다. 즉 모집단이 지금 4개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선 표본을 추출할 이유는 없겠죠. 그냥 전수조사하면 되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모집단을 제가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는 1, 2, 3, 4가 X,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그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들이 4분의 1로 모두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은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고요. 그놈의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에도 요거 히스토그램처럼 막대기로 그렸네요. 4분의 1의 확률, X가 2일 때에도 4분의 1의 확률, 3일 때, 4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확률씩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모평균 M을 먼저 구해보면요. 모평균 M이래 봤자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계산해보면 모평균이 2분의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분산은 제평평제를 구하면 제곱의 평균이죠. 이 제곱의 평균 해봤자 1 더하기 2제곱하면 4, 3제곱하면 9, 4제곱하면 16이 되는 거고요. 요 놈을 4로 나눈 놈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그냥 4분의 25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놈이 요렇게 더해서 20, 요렇게 더해서 10이니까 4분의 30이 되고요. 거기서 4분의 25를 빼는 거니까 남는 놈은 4분의 5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분사는 4분의 5고 당연히 모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놈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모집단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했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 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 n이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 관측값을 각각 x1, x2라고 하면 이게 복원 추출만 써있지만 사실은 이미 복원 추출입니다. 무작위로 뽑되 복원을 해서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관측값을 x1, x2라고 한다면 가능한 관측값들은 다음 표와 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딱 그 표본, 크기가 2인 표본을 한 번만 뽑았을 때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뽑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1, x2는요. 1과 1이 뽑힐 수도 있고요. 복원 추출이니까 똑같은 놈이 또 뽑힐 수도 있습니다. 1과 2가 뽑힐 수도 있고 1과 3이 뽑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나열하게 되면요. 첫 번째 뽑힐 수 있는 게 1, 2, 3, 4 중 어느 하나 4가지고요. 두 번째 뽑힐 수 있는 것도 1, 2, 3, 4 어느 하나 4가지가 되는 거니까 총 16가지의 순서상이 가능해요. x1, x2에서. 그죠? 그래서 그 16가지를 여기 위에 8개, 그 다음 아래 8개, 요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럴 때 표본 평균 x바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은 그냥 단순히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놈이죠. 그래서 요 놈은 1, 요 놈은 1.5, 요 놈은 2,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면 뭐 요렇게 더하면 7 나누기 2니까 3.5, 요건 8 나누기 2니까 4. 그래서 이게 가능한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그 모든 경우에 대한 표본 평균 x바들을 다 구해 놓은 표예요. 그쵸? 이때 이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x바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여기다 주르륵 나열하고 그 다음에 x바가 요 값들을 가질 확률들을 밑에다 주르륵 나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x바가 1이 되는 경우 요게 몇 가지가 있는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x바 중에 1 되는 거 봤더니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전체 몇 개 중에서 전체 16개 중에서 x바가 1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확률은 16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x바가 1.5가 되는 경우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없죠. 그래서 1.5가 되는 경우는 2개가 있어요. 몇 개 중에? 총 16개 중에. 그래서 그 확률은 1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하나 더 가볼까요? x바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지 봤더니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 여기 셋,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가 2의 값을 가질 확률은 총 16개 중에 3개에서 16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바가 2.5가 되는 게 몇 개 있는지 3이 되는 게 몇 개 있는지를 다 구해가지고 확률 값들을 주르륵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바의 확률 분포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예. 그럼 요거야 뭐 위에서 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구해보면 요렇게 되고요. 이 확률 분포표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x바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은 16분의 1, x바가 1.5의 값을 갖는 건 요 중간에 있는 요 놈이겠죠? 요 놈은 16분의 2,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막대 형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거 뭘 구해볼 수가 있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면요. 그냥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 요놈 곱하기 요놈이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16분에는 다 똑같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요렇게 2개 곱하면 분자는 1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곱하면 3이죠. 2개 곱하면 6이고요. 요렇게 2개 곱하면 10입니다. 그 다음은 9가 되고, 그 다음은 7이 되고, 그 다음은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 구해보면 결국은 16분의 얼마입니까, 이거? 다 더해보자. 요렇게 더하면 10이네요.
그죠? 요렇게 더하면 19고요. 요렇게 더하면 11이고 요렇게 더하면 30입니다. 따라서 요렇게 더하면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40이 이 x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럼 16분의 40은 요거 바꿨으면은 4분의 얼마예요? 그냥 8로 나눠줄까요? 그러면 8로 나누면 8이 16, 8, 5, 40. 그래서 8, 26인데 미쳤구나. 2분의 5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x바의 기대값은 얼마구나, 2분의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 하면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분산은요 결국은 뭐예요? 베리언스 x바 요놈을 구할 건데, 요놈은 제평평자로 구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볼까요? 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해봅시다. 그러면 1에서 2분의 5를 빼면요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가 돼요. 이게 이제 편차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 되죠. 그 다음에 요놈 2분의 2니까 제곱하면 4분의 1 되고요. 요놈은 빼서 제곱하면 0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편차 제곱만 주르륵 적어 놓는 겁니다. 요놈은 다시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3.5가 2분의 7이니까 빼서 제곱하면 1 되고요. 4는 2분의 8이니까 빼서 제곱하면 4분의 9 됩니다. 요놈이 이제 편차 제곱들이고요. 그것들의 확률은 이제 똑같겠죠. 요 밑에 있는 놈과. 그래서 이제 곱해주시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요거 곱하면 얼마 됩니까? 64분의 9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곱하면 16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64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역시 6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16분의 2가 되고, 마지막은 64분의 9가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돼요. 여기다가 얼마까지 더한 거? 64분의 9까지 더한 거.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64로 통분을 해주면요. 요거 한번 쭉 써볼까요? 여러분 9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0은 쓸 필요 없고요. 3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64분의 얼마가 되냐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요렇게 하면 17, 요렇게 3개 더하면 그냥 20이네요. 그래서 4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놈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8로 약분하면 8, 8에 64, 8, 5, 40 해서 요놈이 8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을 구해보면 방금 우리 구했죠? 2분의 5와 8분의 5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놈이 아까 구했던 이 모평균 모분산 보이십니까? 모평균 2분의 5와 똑같아요. 이거 이퀄 m이 되는 거고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뭐였냐 하면 4분의 5였죠. 그래서 보시면 요놈이 딱 얼마만큼, 그러니까 2분의 1배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냐 하면 사실은 2의 x바라는 것은 결국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 m과 똑같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분산인 모분사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결과만 놓고 그냥 이거 2로 나눈 거니까 이걸 n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가 요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책들에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m과 같으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할까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지를. 자, 그러면 다시 요 표를 보셔야 됩니다. 요 표를 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아까 x바가요, 관측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x바는 확률 변수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 x바가 확률 변수면 당연히 이 x1과 x2도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얘도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x1과 x2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1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요. x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x1이 1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x1이 2의 값을 가질 수도 있으며, x1은 당연히 3의 값도 가질 수가 있고, x1은 당연히 4의 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리고 P의 x1을 계산을 해보면, 자, x1이 1의 값을 갖는 것은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네 가지야. 몇 개 중에? 16개 중에. 그래서 16분의 4, 즉 4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x1이 2가 될 저 확률도요. 16개 중에 4개니까 역시 4분의 1. 3이 될 확률도 16개 중에 4개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4가 될 확률도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놈을 x2에 대해서 구해봐도 똑같아요. 그쵸? 왜? x2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또 본다면 x2가 얼마인 경우부터 볼까요? x2가 1인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x2가 1인 경우 여기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x2가 2인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4개고요. x2가 3인 경우도 역시 4개입니다. x2가 4인 경우도 역시 4개죠. 그래서 x1과 x2는요, 확률 분포가 똑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확률 분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와도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각각, 즉 x1, x2에서 땡땡땡 xn까지도 확률 변수가 되고요. 그 확률 변수들의 분포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와 똑같다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게다가 우리가 얘를 복원 추출한다고 그랬어요. 그 복원 추출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x1이 누가 뽑혔든지 간에 x2가 누가 뽑힐지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겁니다. 즉 x1과 x2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가 돼요.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뀌되는 겁니다. 이게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 이런 건 우리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x1과 x2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복원 추출이라면 예를 들어 x1이 그 학생들의 그냥 이 예도 들까요?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서 1이 뽑혔다고 칩시다. x1. 비복원 추출이라면 2를 빼놓고 나머지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x2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x1이 누구냐에 따라서 x2가 누가 될지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복원 추출이 되게 되면 x1이 2를 뽑혔다고 하더라도 다시 2를 모집단에 넣고 거기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x2는 x1이 누가 뽑혔는지와는 관계없이 똑같은 4분의 1의 확률식으로 1, 2, 3, 4 중에 어느 하나가 뽑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독립이 돼버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대값의 x바라는 놈은 결국은 요거 그대로 가자면 기대값의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데 이놈은 결국 기대값 2분의 x1 더하기 기대값 2분의 x2가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서로 독립이다 보니까 그냥 요걸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뀐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 안 배웠다 이거야.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요놈이 2분의 1의 2의 x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2의 x바가 아니라 x1, x2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기대값이 x1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랑 같으니까 이게 2분의 m이 되고 2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을 일반적으로 n개로 확장시켜 생각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여기 넓은 데에 쓸게요. 만약에 우리가 n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2의 x바라는 놈은 2의 n분의 x1에서 어디까지? xn까지의 합으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n분의 1의 2의 x1부터 땡땡땡 해서 n분의 1의 2의 xn까지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n분의 m이죠. 왜냐하면 x1도 모집단의 분포랑 똑같기 때문에 x1의 기대값은 m이 됩니다.
그래서 땡땡땡에서 n분의 m이야. 그럼 요런 n분의 m이 몇 개가? n개가 지금 더해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놈은 m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분산은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우리는 그 분산의 성질에서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요 여기 다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x1부터 xn까지가 독립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산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데 요 n분의 1이 앞에 붙은 상수니까 여기 전부 다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n제곱분의 1에 자 여기도 전부 다 뭐로 바뀌겠어? 분산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분산이 되는데 이 x1의 분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와 같으므로 요놈도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래서 n제곱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몇 개가 더해지는 거냐 하면 n개가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놈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우리 교육과정 밖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대학교 가서 통계학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충 감은 오시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복원으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에서 그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하여는 다음이 성립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바뀌었네요. 요거는 제가 바꿔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표본 평균의 기대값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m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것과 같으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당연히 루트 n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 왜?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보일 수는 없지만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 알아봤습니다. 요거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겠죠?